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제 뉴스에서 그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책의 구절이나 그와 연관된 생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이제 관련된 사태는 그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그 이외에 뭐 복잡한 정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실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편과 부당함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다가 빵 터진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떠올랐던 책과 구절은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인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1920년대에 출간된 책이죠. 이제 사람들은 직업 수행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는다. 이는 직업 수행의 주관적 의미가 경제적인 이유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직업 수행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가치와.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1920년이면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예전 같죠.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수준의 물질적 발전, 또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이유는 의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를 다루고 질병을 다루면서 그 상황을 이제 고쳐주고 나아지게 하는 이러한 그 선한 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대학교 병원도 그렇지만 이 위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멀쩡한 환자, 수술 안 해도 될 환자 수술시켜서 오히려 이제 불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평생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거나. 제가 예전에 그 경기 남부의 종합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연히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각 의사들의 그 검사 그 실적, 이런 것을 무슨 보험회사 실적처럼 그래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별일도 아닌데도 입원시키고 검사받게 하고.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러한 문화 발전에서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괴테의 다음과 같은 말이 진실이 될 것이다. 막스 베버가 이제 하는 얘기죠.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주의자. 이 공허한 인간들은 일찍이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옛날에 살던 괴테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저렇게 잘 알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혼이 없는 전문가, 그리고 기쁨, 그런 가슴, 진정한 행복이 없는 향락주의자. 향락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그 예리한 예언이죠.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사태만 봐도 우리가 그건 영혼이 없는 전문가죠. 중증 외상센터라는 거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병실을 주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환자, 그걸 이제 바이패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아주대에서 심각하게 무슨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300억 지원받아서 건물도 짓고 60억씩 매년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령 적자가 돼도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저도 중증외상센터로 인해서 아주대학교라든가 아주대 병원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었죠. 그런 것들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적자를 보지도 않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정말 심각한 일이고,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 그런데 꼭 이렇게 뭐 의사라는 분야에 한정지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고객이라는 인격을 수단화한 적은 없는가, 영혼이 없는 전문가로서 활동한 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괴테는 그런 거죠.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무슨 뭐 최고의 뭐 단계의 뭐 최후의
인간인 것처럼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립무원에 빠진 파편화된 그런 개인일 뿐이다. 영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수준의 인간일 뿐이다. 진정한 기쁨도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괴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많은 사색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해봅니다. 또 생각났던 글은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시조,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피터 드러커의 글인데, 이것도 처음 읽었던 순간부터 팍 각인이 돼서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구절이 되었죠. 병든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 뭐 기업이 됐던 병원이 됐던, 공교롭게 또 예로 병원이 나오네요, 그죠? 대학이 됐던, 정부 기관이 됐던,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니까 당연히 개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병든 사회에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개인도 번영을 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개인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내가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요즘에는 무슨 뭐 각자 도생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발전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자기만의 각자 도생 뭐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얘기는, 그죠?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번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가 늘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데 기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개인이 행복이나 번영을 꾀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내 자녀에게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지 하면서 뭐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거나 또는 굉장히 그 어두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사회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세상을 준다는 거는 본인 부모 스스로가 뭔가 영혼이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병든 사회를 고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도 처음 읽었을 때부터 확 각인이 돼서 항상 이렇게 뇌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글인데, 그 피터 싱어 프린스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속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숙고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그들 모두가 덜 자기 이익 중심적인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에 도달한다는, 어떤 상황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숙고했는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뭐 내가 좀 손해보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훨씬 더 나에게도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항상 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그런 스토리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인데, 사회 갈등을 바라볼 때 저는 이 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이익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직에도 속하지 못하고 들풀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김수영 시인의 시 있죠. 풀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리는 기회라든가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가라든가 누군가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작은 분야들이 다 그렇죠. 근데 약간 어느 정도 큰 조직,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자기 이익을 지켜라. 근데 그게 과연 자신만의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갈등을 바라보고 사회 갈등을 해결할 때 거기에 이제 관여된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만의 이익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조금씩 덜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의 적용을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이국종 교수님과 관련된 아주대 욕설 파문, 거기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것과 관련된 글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